안녕하세요. 중동한의원의 김범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성인에게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의 아이들을 자주 괴롭히는 중이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우선 중이염이 과연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사람의 귀는 구조적으로 외이, 중이, 내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이는 고막에서부터 달팽이관 바로 전까지의 공간을 지칭합니다. 중이에는 특징적으로 내부에 이소골이라는 작은 3개의 뼈가 관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소리가 공기에 진동을 일으키면 이 진동이 고막과 3개의 이소골을 차례로 거쳐 달팽이관으로 전달됩니다. 이 달팽이관에서는 이 진동을 신경신호로 바꾸는 작용이 일어나고 이 신경신호가 청신경을 통하여 뇌로 전달되면 우리는 바로 소리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이의 안쪽은 대기와 같은 공기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압을 유지하는 공기는 이관이라고 불리는 좁은 관을 통해서 코와 목을 통하여 중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시면서 귀가 먹먹하면 이관을 통해서 중이의 기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침을 삼키게 되는데요. 비행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서도 하품을 하거나 침을 삼키면서 하루에 약 1000번 정도 이러한 기압 조절이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중이염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중이 부분에 바이러스나 세균의 감염 및 알레르기 등으로 인하여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중이염은 특히 소아에게서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병으로 의사를 찾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진단되는 질환이 바로 이 중이염입니다. 거의 대부분 아이들의 3분의 1이 첫 3년 동안에 3번 이상의 중이염을 앓는다고 합니다. 현재 소아과에서 항생제를 가장 많이 쓰는 단일 질환으로는 중이염이 가장 으뜸이며 6살까지의 거의 90% 이상에서 최소한 한 번은 앓게 되고 가장 흔하게 청력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이죠. 또한 성인의 경우 중이염 환자 중 48.6%를 차지하는 40대에서 60대 환자 대다수가 만성 중이염 환자로 이들은 과거 어렸을 때 발생한 중이염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만성으로 진행되어 뒤늦게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이염은 왜 소아에게서 다발하는 것일까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의 중이염은 앞서 설명드린 코와 귀를 연결해주는 이관의 감기나 축농증, 편도선염 등으로 인한 감염 때문에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소아 이관의 해부학적인 구조는 성인에 비해서 길이가 짧고 넓으며 각도가 수평에 가깝기 때문에 쉽게 염증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관이 완전히 발육하는 7살을 기준으로 그 이하에서는 중이염이 흔하게 발생되며 특히 3살 미만에서 빈발하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 소아의 면역학적 구조 역시 성인과 다르기 때문에 상기도 감염 등이 자주 걸리는 것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이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이염을 조금 자세하게 분류해보고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지요. 중이염은 그 상태에 따라서 급성 중이염, 삼출성 중이염, 만성 중이염, 진주종성 중이염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급성 중이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중이염은 가장 쉽고 단순하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이관을 통하여 고막 안쪽의 중이강 속으로 들어와 염증을 일으킨 것을 말합니다. 이 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즉 감기나 축농증, 편도선염 또는 알레르기와 동반되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급성 중이염은 귀의 통증과 함께 고열이 주 증상이며 내시경으로 살펴보면 붉게 발적된 고막과 고막 뒤의 농과 점액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귀울림과 약간의 난청이 동반되기도 하고 그 밖에 두통, 어지럼증, 식욕부진 등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막의 팽창으로 작은 파열이 일어나 귀 밖으로 농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이때 오히려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농은 처음에는 많으며 약 3에서 4일 또는
1에서 2주일간 지속하기도 하나 점차 줄어듭니다. 아울러 이때 생긴 고막의 천공, 구멍도 점차 크기가 작아져 나중에는 막히게 됩니다. 하지만 감염된 이관이 농을 자연적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농과 점액이 중이에 그대로 머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삼출성 중이염 또는 만성 중이염으로 이행되기도 합니다. 삼출성 중이염은 농이 고막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지 못하여서 중이 내부에 머물러 있게 됨에 따라서 귀 안에 무엇인가 꽉 찬 듯한 압박감과 함께 약간의 청력 손실을 주증상으로 갖게 됩니다. 또한 귀울림이나 가벼운 현기증이 동반될 경우가 있습니다. 삼출성 중이염의 원인으로는 앞서 언급한 세균 감염이나 알레르기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삼출성 중이염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약물 치료로 대부분 치유가 되지만 간혹 간단한 수술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요. 고막을 절개하여 고막 안에 고름을 제거하고 작은 환기 튜브를 고막에 꽂아서 고막 안을 환기시키는 수술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만약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서 고막 안에 고름이 만성적으로 고이게 되면 나중에 고막이 안쪽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거나 심하면 고막이 안쪽 뼈에 들러붙게 되어 소리를 전달해주는 고막 안의 뼈가 손상되어 난청이 올 수도 있으며, 더욱 진행하면 만성 중이염 또는 진주종성 중이염으로 악화되어서 성인이 되어서도 두고두고 고생하게 됩니다. 만성 중이염은 고막이 뚫어져 있고 귀에서 농이 나오면서 청력이 떨어지는 질환입니다. 급성 중이염을 앓고 난 후에 뚫어진 고막이 아물지 않아서 생기기도 하고, 또한 급성 중이염에서 악화된 삼출성 중이염이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아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막 안에 고름이 고이는 삼출성 중이염의 경우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고막이 약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태에서 귀에 충격을 받게 되거나 귀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고막이 뚫어지게 되고 고막 안쪽이 바깥으로 쉽게 노출되고 염증이 쉽게 치료되지 않는 만성 중이염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막만 뚫어져 있을 때에는 가끔씩 진물이 나오거나 약간 안 들리는 불편함 외에 특별한 위험성까지는 없지만, 만성 중이염이 진주종성 중이염으로 악화되면 심할 경우에는 안면마비, 심한 어지러움증 또는 청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도 있으며, 뇌까지 진행되면 뇌농양이나 뇌막염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진주종성 중이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종이란 피부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고막 안쪽에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성 중이염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서 고막 안에 새로운 조직이 생겨나는 것이죠. 대개 진주알처럼 작은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점차 진행하게 되면 주위 조직을 파괴하면서 커지게 됩니다. 진주종성 중이염의 경우 대부분 처음에는 악취가 나는 진물이 귀에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진주종이 점차 커지게 되면 귀 안에 압박감이 생기며 청력이 떨어지고 어지러운 증상이 있을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한쪽 얼굴에 마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진주종은 뼈를 포함한 주위 조직을 파괴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점차로 귀 안쪽 구조나 뇌 부위로 퍼져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주종성 중이염은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진주종성 중이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면 청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고, 뇌 안에 고름이 잡히거나 뇌막염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아주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중이염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만성 중이염, 진주종성 중이염 등과 같이 질병이 심각한 상태로 가기 이전에 급성 중이염이나 삼출성 중이염을 제대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이염을 어떻게 치료해야 하고 또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한의학에서는 귀를 신장과 통하는 구멍으로 봅니다. 즉 신장의 기는 귀와 통하는데, 신장에는 정이 저장되어 있으므로 정기가 충만해야 귀가 5가지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기혈이 손상되고 신장이 상하여 전기가 빠져나가게 되면 귀가 먹어서 말을 잘 들을 수 없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오늘날의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인체의 면역력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중이염은 귀가 아프다의 이 통, 귀에서 농이 흐르는 농이, 그리고 귀의 팽만감을 느끼는 이창 등의 범주에 속하며 치료는 염증이 심한 급성기에는 열을 내리고 독을 풀어주며 농을 빼내는 치료법을 쓰고 고름이 고여있을 때는 고름을 말리면서 농을 빼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별반 치료의 특이점을 느끼시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감기 증상이 자주 재발되면서 중이염이 흔하게 발생하는 허약한 아이들에게는 인체의 면역력과 저항 능력을 길러주는 치료를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소에 밥을 잘 안 먹고 추위를 많이 타거나 자주 설사나 복통을 호소하는 아이들의 경우에 자주 감기에 걸리게 되고 중이염에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허약한 소아의 경우 전기가 부족하기에 고막 안에 발생하는 고름을 스스로 치료하는 힘도 부족하게 됩니다. 단순한 항생제 투여나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주는 수술 치료보다는 소아의 면역 증강과 감기의 진행 방지를 위주로 치료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치료 방법인 것이지요. 보통 이비인후과를 가면 급성 중이염으로 아이가 열이 나고 귀에 통증이 있다면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귀 속의 저항력이 귀를 침범한 세균을 통제하지 못하여 중이염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균을 죽이는 항생제 위주로만 투여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5에서 7일 정도의 항생제 투여로 대부분의 균을 죽일 수는 있으나 그 후 얼마 가지 못하여 인체의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기에 중이염이 자주 재발하고 나아가 삼출성 중이염이나 만성 중이염으로 악화되는 것입니다. 최근의 연구 발표에 따르면 귀 속에는 매우 강력한 자연 면역 기능이 있으며 이 기능은 항생제보다 몇 배나 강하고 더욱이 세균의 내성과는 관계없이 작용한다는 놀라운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급성 중이염으로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심한 전신 증상을 동반한 경우만 단기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할 뿐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인체의 면역 기능을 높일 수 있는 한방 치료를 행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입니다. 끝으로 중이염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평소에 주의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코를 풀 때에는 코 양쪽이 다 막히게 해서 코를 풀지 마시고 한쪽씩 번갈아 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우유를 먹이는 아이들은 숟가락이나 컵을 이용해서 먹이는 것이 중이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 됩니다. 중이염이 쉽게 발생하거나 또는 중이염을 앓고 있다면 귀 내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또한 귀 속을 깨끗이 하며 귀에서 고름이 나올 경우 고막 안을 건조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이관의 공기 흐름은 침을 삼킬 때 일어나기 때문에 껌을 씹는 것도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스트레스나 긴장을 피하고 안정을 취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편히 해야 합니다. 수분이 많고 소화가 되기 쉬운 음식을 섭취하고 귀에 통증이 있을 때에는 냉찜질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간접 흡연을 통해서 호흡기계가 약해짐에 따라서 코의 알레르기나 부비동염이 중이염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간접 흡연도 당연히 피해야겠죠. 이제까지 중이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이염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는지요? 지금까지 중이염을 너무 가볍게 여기셨다면 중이염의 심각성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중이염은 쉽게 치료할 수도 있고 또 장기간 치료를 하면서 관리해야 하는 병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체 전체 기능의 부재를 교정하여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한의학적 치료가 중이염 치료의 보다 근본적인 치료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